자, 삼각함수 들어갈게. 됐지? 자, 일반각이라는 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런 거였어. 자, 원래 요렇게 반직선이 존재하는 거였고, 그지? 네. 이러한 반직선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다 까먹었구만. 시초선이라고 불러준다. 됐지? 자, 그런데 요 반직선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빙빙 돌 수 있겠지? 돌다가 어딘가에서 딱 멈출 거야. 됐지? 그 멈춘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동경이라고 불러주지. 자, 멈춘 선을 동경이라고 불러준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초선에서 이 동경까지 회전한 정도를 우리는 각도로 정의하는 거였었지.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자, 그랬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 자, 요렇게 도는 걸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잡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플러스 기호로 잡아줬던 거고, 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를 마이너스 기호로 잡아주는 거였지. 맞지? 자, 여기까지도 기억나니?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이었잖아. 봐봐.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알파도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됐지? 그냥 360도 사이에 보다 작은 값으로 잡아서 알파도다라고 잡아주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알파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지? 한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더 간 걸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더 간 걸 수도 있어. 혹은 반대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정방향으로 알파만큼 갔을 수도 있지.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우리는 360 곱하기 n, 자, 이게 회전한 정도를 의미해 주는 거고, 여기서 알파만큼을 더 간 거다.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그지? 저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저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불러줬어. 요거까지는 판단돼? 자, 그러면 살펴보자.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자, 동경이 나타낼 수 없는 각도를 찾아보자. 자, 그럼 볼게.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하나의 각도가 20도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20 요렇게 생긴 예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 n에다가 우리 뭘 넣어줄 수 있냐면 정수들을 넣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정수들을 넣었을 때 여기에서 나올 수 없는 예를 찾아보자라는 거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넣어보자. 일단은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360 플러스 2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40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요거 일단 3번 가능하지. 자, n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720도 플러스 20도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00도다 라고도 계산해 줄 수 있겠네. 그치? 일단 뭐 답은 2번인 것 같지, 느낌상. 자, 그리고 n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360에 3 곱하면은 마이너스 1080이지. 여기서 20도를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060도를 나타내 줄 수도 있다. 됐지? 자, 그런 다음에 n이 마이너스 4라고 치면 우리가 360에 4 곱하면 1440이지? 마이너스 1440 더하기 2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420도를 나타낸다. 또 되겠네. 그럼 1번도 가능할 거고. 됐지? 그럼 음수 쪽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자, 그러면 n에 1 넣어보자. 자, 1 넣으면 360 더하기 20이 되는 거니까 몇이 나와? 이거는 380도를 의미해준다. 또 되겠네. 자, 이게 나올 거고, 이거 1100도 나올 거면은 요거겠지, 요거? 얘네다 3 넣어주면 1080 더하기 20이 되는 거니까 얘는 몇이 돼? 1100도가 되는 거지. 요것도 가능하겠네. 그치? 몇 번만 표현이 안 된다, 우리? 2번만 표현해 줄 수 없다. 요렇게 되는 거였지? 네. 문제 없지? 자, 14번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자, 각도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지? 네. 자, 그런데 저 각도를 좌표 평면상에 우리가 올려준다. 맞지? 맞지? 자, 그랬을 때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올려주면은 우리가 요 선, 요렇게 가는 선, 여기를 기본적으로 시초선으로 잡아준다. 됐니? 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되냐면 90도가 되는 거지. 이 동경이 나타나는 얘는 90도가 될 거야. 그치? 근데 그 90도가 딱 90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그치? 360 더하기 90도 가능할 거고 720 더하기 90도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요 동경이 나타내는 얘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90이 되겠지. 자, 얘가 나타내는 데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될 거고, 됐니?
얘가 나타내는 건 360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리고 얘가 나타내는 건 360 곱하기 n 더하기 36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판단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동경을 잡아주면, 그지? 그 동경이 여기상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서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위치하면 당연히 그런 각을 1, 4분면의 각이라고 불러주겠지. 2, 4분면의 각, 3, 4분면의 각, 4, 4분면의 각.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살펴보면, 자, 세타가, 자, 2, 4분면의 각이래. 자, 2, 4분면의 각이라는 건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지? 여기에 위치해야 한다는 건 얘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돼. 맞니? 네. 자, 그래서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는 건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보다는 커야 되고, 세타는. 자,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보다는 작은 얘기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2분의 세타가 몇 삼면의 각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세타를 만들고 싶으면 나누기 2 해주면 되나? 네. 나누기 2 해주면은 180 곱하기 n 더하기 45 이렇게 나올 거고, 그지? 자, 여기는 2분의 세타가 나올 거고, 자, 여기도 180 곱하기 n 더하기 90 이렇게 판단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n은 어차피 우리 뭐니까? 정수니까 하나하나 넣어보면 되겠지. 자, n에다가 0 정도를 먼저 넣어보면 45도와 90도 사이에 2분의 세타가 위치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45도는 0도와 90도의 딱 가운데, 여기가 45도일 거고, 맞니? 그리고 90도는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90도겠지? 요 선상에 위치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일단 1, 4분면상에 위치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나와? 180 더하기 45가 되는 거고, 맞지? 네. 여기는 180 더하기 90이 되는 거지. 굳이 계산하지 말고 180도에서 어떻게 하면 돼? 45도 더 가면 되지? 그러면 여기가 180도니까 여기서 45도를 더 가면 이렇게 가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쪽에 위치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n에다가 이제 2를 넣어보면 2를 넣으면 몇 나오냐면 360 플러스 45가 나오는 거지. 한 바퀴 돌고 45도 더 간 건 얘랑 똑같은 거고, 그지? 그 다음 것도 360 더하기 90 얘랑 똑같은 게 나와. 그 다음 거는 얘랑 똑같은 게 나와. 됐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온다. 됐지? 그러니까 2분의 세타가 위치할 수 있는 건 1, 4분면과 3, 4분면상의 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끝이겠네. 자, 이제는 우리가 각도를 바꿔주자. 알았지? 자, 우리가 기존에 썼던 각도는 60분법, 그지? 몇 도 이런 거였지만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도 거의 안 쓰지 앞으로는. 자,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도입하겠다. 됐지? 자, 그래서 라디안의 일단 정의가 뭔지는 알아야 돼. 알았지? 네. 자, 정의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을 잡았을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곳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고, 됐지? 자, 그렇게 생긴 부채꼴의 요 중심각, 요거를 우리는 1라디안으로 정의해 준다. 된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1로 잡았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을 잡았을 때 호의 길이가 1이 되면은 여기가 몇이 된다? 1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을 한번 잡아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몇이 나오니까? 반지름이 1이면은 원의 둘레는 몇이 나와? 2파이. 그럼 반원이니까 그거의 몇이겠어? 파이겠지. 그러면 여기가 파이가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설정하면 돼? 우리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지. 근데 반원의 중심각이 몇 도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180도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파이 라디안이 몇 도랑 같다? 180도랑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라디안을 도로 바꾸고 싶어. 됐어? 그러면 1라디안이 몇이니까? 파이분의 180이니까. 그치? 도로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될 거고. 됐니?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1도가 몇이니까? 180분의 파이니까. 그치? 여기는 곱하기 몇을 해주자? 180분의 파이를 해주자.
요렇게 해주면 된다. 네. 됐지? 자,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건 이거지. 파이가 180도라는 게 가장 기본이지. 우리가 라디안 주로 문제 풀 때는 계속 파이가 나오니까, 그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바꿔볼게. 일단 40도를 라디안으로 한번 바꿔보자. 됐지? 자, 그러면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으면 40에다가 몇을 곱하면 된다? 180. 180분의 파이.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몇이 나와? 9분의 2파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자, 2번 135도를 바꿔보자. 그럼 135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135 곱하기 180분의 파이인 거지. 맞니? 자, 먼저 3 약분하면 여기가 60, 여기는 45, 맞지? 그 다음에 5 약분하면 여기가 9, 여기는 12. 다시 3 약분하면 여기가 4,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몇이라고 얘기하면 돼? 4분의 3파이. 됐어? 자, 그런데 봐봐.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은 익숙해야 정상이지, 지금부터. 그치? 30도나 45도나 60도는 라디안의 익숙해야 정상이야. 그치? 뭐 90도나 뭐 180도 이런 거는 익숙해야 정상이지, 지금. 30도가 몇이냐면 6분의 파이지. 얘가 4분의 파이고, 얘가 3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이고, 얘가 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135도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180 빼기 45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180도가 파이인 건 알고 있고, 그렇지? 얘가 4분의 파이인 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겠지. 됐지? 자, 다음 거 보자. 6분의 5파이 한번 가보자. 6분의 5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최대한 쓰면서 갈게. 그렇지? 자, 6분의 5파이도 이렇게 바꿔주면 편하겠지. 6분의 파이에 몇을 곱한 거다? 5를 곱한 거다라고 보는 게 편하지. 근데 6분의 파이가 몇인 건 알고 있어? 30도인 건 알고 있어야지. 이건 워낙 많이 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30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몇 도겠다? 150도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3번도 맞는 거고. 자, 4번 봐보자. 3분의 5파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니? 네. 2파이가 몇 도야? 360도고. 3분의 파이가 60도잖아? 그러니까 얘는 300도가 돼야 되네? 틀렸지? 자, 그 다음에 5번. 5분의 7파이. 이건 익숙한 게 안 나오니까 그냥 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5분의 7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 180을 곱하면 되지? 그러면 7 곱하기 몇이야? 36인 건가? 7, 6에 42, 7, 3, 21, 252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 그래서 답은 4번 나오겠다. 자,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야 돼. 자, 20번 해보자. 자, 보자. 우리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럴 때 세타의 크기를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관련된 문제 있었잖아. 뭐 두 개의 동경이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y는 x축 대칭이다. 뭐 혹은 방향이 반대인데 뭐 이런 거. 됐지? 자, 항상 일단 그림을 그려본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자, 세타 하나가 이렇게 나가면, 그지? 4세타도 어떻게 나가야 된다? 동경이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은 얘네들의 합이 몇 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두 개의 차가 몇 도라는 건 알 수 있어? 0도라는 건 알 수 있어.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차, 4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근데 그 0을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하라고?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 됐지? 두 개의 차이가 0이라는 게 한 바퀴를 돌아서 차이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바퀴를 돌아서 차이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얘를 뭐 하자? 0도의 일반각으로 표현하자. 됐지? 0도의 일반각이면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3세타가 2파이 곱하기 n이라는 거지. 그러면 세타는 뭐 하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나오겠네? 3분의 2파이 곱하기 n이다 까지는 적어줄 수 있을 거고 여기서의 n은 정수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세타가 어떻게 돼야 된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나와야 된대. 됐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게끔 n을 적당히 잘 잡으면 되는 거지? 0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될 거고 1 들어가면 n이 1이면 3분의 2파이 나오지.
맞지? 3분의 2파이는 요 범위에 들어가지. 얘 가능. 자, n에 2가 들어가면 3분의 몇이 나와? 4파이가 나오지. 3분의 4파이부터 파이 넘어가기 시작하지? 안 되겠네. 그래서 답은 뭐 돼? 3분의 2파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지? 요렇게 적어주면 끝이겠다. 자, 23번 해볼게. 5번 볼게.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고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는데 두 개가 뭐래?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됐지? 자, 그러면 이 소리지. 세타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면 얘랑 같은 각도를 가져가면서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누가? 6세타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자, 그러면 봐봐. 두 개를 더하거나 뺀 거를 따지라 그랬어. 자, 그런데 볼게. 지금 요만큼이 몇인 거야? 그러면 알파. 이게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인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부터 이만큼 돌아주면 이게 베타. 이게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거든.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두 개를 더한 게 한 바퀴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준 세타랑 6세타를 이렇게 더한 게 한 바퀴가 나와야 돼. 그치? 한 바퀴니까 2파이 곱하기 n으로 적어줄 수 있겠네. 물론 두 바퀴일 수도 있는 거, 세 바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러면 7세타가 2파이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세타는 7분의 2파이 곱하기 n이 되는 거네. 됐지? 여기 n 적당히 넣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0부터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들어가게 만들자라는 소리지. 그러면 n에다가 1 넣어주면 일단 7분의 2파이는 여기에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7분의 4파이가 나오지. 됐지? 7분의 4파이 2분의 파이보다 크냐 작냐? 작아요. 크지? 아, 진짜 매콤해. 통분하면 얘는 8파이, 얘는 8이고 얘는 7이니까. 네. 그렇지? 여기부터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분의 7파이 하나만 존재하겠네. 됐지? 자, 26번 한번 해보자. 못할 것 같은데? 자, 볼게. 우리 부채꼴 다시 한번 본다. 부채꼴. 자, 요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 코의 길이가 l. 돼서 중심각이 세타, 넓이를 s 이렇게 적는다고 쳐보자. 됐지? 자, 그러면 뭐 증명 없이 그냥 바로 가자. 증명은 다 해줬으니까 예전에. 자,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되냐면 R 세타가 된다는 공식이 생기지. 네. 맞지? 자,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2분의 1 RL로도 표현이 가능하지. 맞니? 자, 요 공식들 전부 다 기억해두자. 별거 없고. 자, 그럼 봐볼까?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홀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거면 어쨌든 반지름은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그지? 반지름부터 구해주자. 자, L이 R세타인 상황이잖아, 그지? 자, 근데 호의 길이가 몇이고? 2파이는 R 곱하기 몇이다? 3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R은 6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 R이 6인 상황에서 넓이는 그러면 2분의 1 RL로 구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이 6이 나오고 L이 2파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6파이가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이겠네. 자, 29번 해보자. 자, 7번.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라는 게 우리 문제네. 자, 이거 하도 많이 나왔고 이제 그냥 아예 외워버려도 상관은 없어. 알았지? 자, 볼게. 자, 둘레의 길이가 16이 나와야 되지, 그치? 네. 자, 그럼 반지름 여기를 R로 설정하면 여기도 R이겠지? 네. 그러면 여기는 16 마이너스 2R이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나와야 둘레가 16이 나올 거니까. 됐어? 자, 그러면 얘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호의 길이 16 마이너스 2R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8R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다. 그치? 자, 그러면 얘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2차식 최대가 돼야 돼.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지? 자,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R제곱 마이너스 8R 그러면 더하기 16 빼기 16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R이 몇이면 된다? 4가 되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 되겠지. 문제 없지?
자, 35번 해보자. 이게 맞아. 자, 볼게. 우리 삼각함수 다시 한번 정의만 좀 기억하고 가자. 자, 봐봐. 이런 거였다.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줬을 때 됐지? 네. 그리고 세타가 나타내는 이렇게 동경이 위치하겠지. 그랬을 때 생기는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잡아주자면 맞지? 자, 사인 세타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r분의 y로 정의가 된다. 됐지? 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정의할 거고 됐지? 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해주면 되겠지? 문제 없니?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돼? 자, 원점 5가 있고 점 P가 존재한대. 자, 그러면 원점 5 여기가 있을 거고 점 P가 마이너스 4,3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4,3 뭐 여기쯤에 있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동경 OP. 자, 이렇게 지나는 동경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불러주자라는 거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반지름은 몇이 나오니까? 5가 나오니까. 맞지? 자,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 5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이랬을 때 자, 요거 계산하지. 사인의 5배니까 3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이거의 10배니까 마이너스 8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이거의 4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면 끝. 오케이. 자, 39번 해보자. 자, 보자. 우리 각 4분면의 위치함에 따라서 그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었지. 그지? 그거는 좀 외워두자. 자, 증명 따로 안 하고 그냥 가자. 자, 1, 4분면은 모든 게 다 플러스였지. 그지?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였고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였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였어. 그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보자. 일단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했더니 0보다 작은 얘가 나와야 되는데 됐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혹은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여야 되지. 사인이 플러스인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만 플러스란 소리야. 그거는 2, 4분면의 각이겠지. 네. 자, 요게 만족이 되려면 2, 4분면. 자, 밑에 건 코사인만 플러스여야 되지. 4, 4분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2,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이다. 됐지? 자, 두 번째 거 가보자.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게 거슬리네. 선생님 뭐가 작다. 됐지? 네.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몇 4분면? 몇 4분면? 아 잠만요. 저기 2, 4분면. 2, 4분면. 오케이. 자,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는 몇 4분면? 3, 4분면. 3, 4분면. 맞지? 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몇 4분면이어야 돼? 2, 4. 2, 4분면이어야 하지. 그래서 답은 2번 나오겠다. 자, 43번 해볼게. 자, 보자. 일단은 우리 두 가지 성질이 있었지, 그지? 기억해둘게. 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 된다, 맞니? 네. 자, 요건 항상 1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된다. 맞지? 자, 증명 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일게. 다 증명은 예전에 해줬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자, 10번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가 지금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자, 이거를 간단히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뭐 할 수 있겠어? 전개할 수 있겠지? 전개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나오니까 1로 변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여기에서 봐봐. 원칙은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풀으라는 거거든. 원칙은.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요건 조금 기억을 해놔. 자, 봐봐.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네. 맞지? 자, 집중해. 이거 중요해. 네. 집중하라고. 자, 봐봐.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도 상관없겠니? 네. 그럼 봐봐. 여기가 뭐가 나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나오지. 그러면 그게 뭐가 돼? 탄젠트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자, 쟤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올 거고, 플러스, 자, 코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이겠지. 자, 1이 되고,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 코사인 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다. 됐지? 네. 자, 혹은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와? 1 나오겠지. 여기는 그러면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지? 그거는 탄젠트의 역수지.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이 뭐가 나온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나온다. 됐지? 자, 그런데 얘는 뭐 딱 봐도 별로 쓰잘데기 없어 보이지만 얘는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지? 그치? 요거 좀 기억해놔야 돼.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리고 여긴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전개해야지. 전개해주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 여기까지 적어줄 수 있겠네? 됐어? 네. 근데 얘를 다시 뭐로 바꿀 수 있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맞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쭉 적어줄게. 자,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서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에 여기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자, 여기까지 적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코사인 제곱 뭐 할 수 있겠어? 이제 전개해주면 되지? 전개해주면 자,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거 전개되면 1 되겠지? 그리고 이거 전개되면 뭔데?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되지. 됐니? 그러면 얘랑 얘가 없어지겠네? 그래서 최종 답은 몇이다? 2가 나오겠다. 됐지? 자, 요거는 조금 기억해두자. 요거 알았지? 어차피 너네 이과 안 갈 거지? 네. 이과 안 갈 거면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과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 선생님 이미 공감. 자, 47번 해볼게. 자, 두 개 써줘야 돼. 알았지? 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써야 돼. 네.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써야 돼. 네. 알았지?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봐본다. 자, 일단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보이지? 분해. 자, 요거 볼 수 있어야 돼. 요거 많이 바꾼다. 알았지? 네. 요거. 자,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있으면 알았지?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다시. 그러면 뭐가 되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자,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니? 네. 자, 여기까지 문제 없고 빼기. 자, 그 다음에 탄젠트도 보이지? 탄젠트는 무조건 바꾼다. 쓸모가 없으니까. 자, 탄젠트 바꿔주면 여기가 1 더하기 코사인분의 사인 네. 여기는 1 빼기 코사인분의 사인. 됐나? 정리하자. 자, 여기는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 약분되지. 자, 밑에 거 인수분해 해주면 완전 제곱식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나올 거고 위에 거는 합차 공식이지. 합차 공식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자, 여기까지 문제 없고 됐어? 빼기. 자, 여기도 정리해야 되지. 자, 분자 분모에 둘 다 뭐 곱해주면 코사인 곱해주면 정리되지.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온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마무리 해보자. 자, 얘랑 얘 약분되나? 맞지? 그리고 두 개 어때? 분모? 똑같이 통분할 필요도 없네. 그치? 자, 그러면은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나오는 거지. 분자 얘랑 얘를 뭐 하면 되니까 서로 빼면 되니까. 그리고 분모인 그냥 얘 적어주면 되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됐어? 그러면 코사인 코사인 없어지지? 사인 사인 없어지지? 몇 나와? 0 나오네. 아 진짜. 이렇게 되면 끝이겠지. 자, 볼게.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어. 자, 2, 4분면의 각이라는 건 사인만 플러스겠다라는 건 일단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주어졌어. 사인과 탄젠트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거는 그냥 원칙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기 원칙이긴 한데, 그치? 근데 이거 그냥 중학교 때처럼 풀어도 상관없다 그랬다. 자, 중학교 때처럼 풀어주면 일단은 부호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고 여기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됐지? 자, 코사인이 13분의 5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빗변이 13일 때 밑변이 5라는 소리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가 13이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피타고라스 써주면 여기가 12라는 건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몇이 되고 13분의 12가 나올 거고, 자,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가 나오겠지? 됐지? 요 상황에서 이제 부호만 맞추면 된다고? 근데 2, 4분면의 각이면 사인만 플러스니까, 그치? 얘는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지? 자, 그러면 12 나올 거고 더하기 12 나오는 건가? 그래서 답은 24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지.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3분의 2라고 주어졌을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자, 고생공식 변형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개를 먼저 뭐 할 거고 더해야지. 나중에 곱할 거야. 합의 세제곱 맞지? 마이너스 3 곱하기 곱. 여기다가 다시 합 한 번 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지? 네. 됐지? 자, 근데 얘가 몇이래? 3분의 1에 3분의 2 넣어주면 27분의 8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얘만 구하면 끝인가 그러면? 그치?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치? 자, 곱을 만들고 싶으면 얘를 뭐 하면 나와? 제곱하면 나오고, 어차피 제곱해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는데 그건 어차피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나온다가 되는 거야. 자,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나오면서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겠지? 이게 제곱한 9분의 4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9분의 5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8분의 5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8분의 5라는 거지. 그러면 27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8분의 5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 27분의 8 플러스 9분의 5가 되는 건가? 그러면 27분의 8 플러스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7분의 23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마무리 되겠지. 어려운데? 자, 55번 해보자. 자, 2차 방정식 주어진대. 자, 4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k가 0. 자, 두 개의 근이 각각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자, 2차 방정식 주어지고 두 개의 근이 주어지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밀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겠다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분의 k가 나오겠다까지도 적을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합과 곱이 주어지는 형태.
그치? 그러면 얘 여기를 뭐 해서? 제곱해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만들어서 그거 1로 바꾸라고 알았지? 자, 그럼 여기를 제곱해주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도 제곱하라고? 네. 16분의 9가 나오겠지, 됐지? 근데 얘가 몇이니까? 4K니까, 4분의 K니까 저기다 4분의 K 넣어주면 1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지? 이게 16분의 9 됐어? 여기서 그냥 K만 구하면 끝인 거잖아? 자, 그러면 2분의 K가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6분의 7 양변에 2 곱하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8분의 7 됐니? 요렇게 되면 끝.